노인 냄새의 99%는 이 비밀 부위를 청소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건강. 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세요? 엄마는 그게 그냥 할머니 냄새라고 하던데요. 이 한 문장이 70세 헬렌 터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깔끔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손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녀의 무릎에 앉지 않았고 포옹을 부탁하면 살짝 코를 찡그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나는 그 독특한 냄새는 더럽거나 방치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 화학의 변화와 일상적인 청소에서 자주 놓치는 몇몇 숨겨진 부위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부위가 어디인지 알게 되면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신체의 6가지 특정 부위를 공개하고 그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99%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곳부터 모든 차이를 만드는 습관까지 다룹니다. 각 부위는 여러분의 상쾌함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규칙적으로 목욕을 해도 냄새가 나는 이유와 일상에서 사소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부위를 알게 되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비싼 제품을 샀거나 피부를 거칠게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 깨끗하고 자신감 넘치며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식하거나 포옹을 피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부담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시작해 봅시다. 부위 1. 귀 뒤 일상위생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귀 뒤입니다. 거울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이라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부위의 피지선, 나이 들수록 더 활발해지는 작은 기름 분비 시엔 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노네날이라는 특정 유형의 기름을 생성하는데 이 기름은 땀과 죽은 피부 세포와 섞입니다. 이 혼합물이 귀 뒤에 방치되면 샤워 후에도 오래 남아있는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가 생깁니다. 79 세월터라는 신사는 규칙적으로 목욕하고 항상 향수를 뿌렸지만 손녀가 포옹할 때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그는 늘 깨끗함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루틴을 조정하며 귀 뒤를 전혀 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청아 따뜻한 물로 매일 몇 초만 투자하자 변화가 극적이었고 그 미묘한 냄새가 사라지며 자신감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냄새는 위생이 나빠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위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는 피부가 살짝 접히고 기름이 쌓입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안경테가 피부를 눌러 그 축적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루틴 중 따뜻하고 축축한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엔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귀 뒤를 씻는 걸 어린 시절 부모님이 귀 뒤를 씻어 라고 상기시키던 때와 연관짓습니다. 어느 순간 그 습관은 빠른 샤워와 적은 거울 확인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시작된 냄새는 두피로 올라가거나 옷깃을 따라 내려가며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를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생을 유지해도 냄새가 남아있어 당황스러웠다면 이게 빠진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문지르거나 강한 제품을 사용할 필요 없이 단지 인식만으로 됩니다. 세월이 여러분에게 무시하도록 가르친 작은 공간을 되찾으면 주변 사람들이 정확히 왜인지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낄 상쾌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지고 가벼워지고 자신의 피부 속에서 더 편안해질 겁니다. 때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부위 2. 목덜미 헤어라인 아래에 조용히 숨어 있고 옷깃이나 스카프, 긴 머리로 가려진 목덜미는 일상 세척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곳 중 하나이자 노인들의 채취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는 땀샘, 머리카락 기름, 죽은 피부세포가 교차하는 곳으로 눈에 띄는 더러움 없이도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곳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먼지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씻지 않으면 이 작은 피부 부위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것에 조용히 기여합니다. 76세 루트는 늘 위생에 꼼꼼했습니다. 옷은 다려 입고 머리는 잘 관리하며 샤워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더운 날, 특히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 직후에도 신맛이나 땀 냄새 같은 미묘한 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녀는 목덜미를 철저히 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긴 하루 끝에요. 미용사가 목선에 약간의 축적이 있다고 언급할 때까지 신경 쓰지 않았죠. 샤워 루틴을 간단히 바꾸자 며칠 만에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목덜미는 특히 더운 날씨나 옷을 여러 겹 입을 때 땀을 가둡니다. 머리가 길거나 옷깃에 닿는 머리카락이 있다면 두피에서 나온 자연 기름이 내려와 목덜미에 모입니다. 셔츠 칼라나 재킷 후드에 압력과 따뜻함이 더해지면 박테리아가 자랄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그 박테리아가 냄새를 만드는데 땀 자체가 아니라 따뜻하고 밀폐된 곳에 땀이 너무 오래 머물 때 생깁니다. 대부분은 얼굴과 머리를 씻지만 그 사이에 작은 피부 부위를 건너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먼지와 냄새의 저장소가 됩니다. 머리와 어깨에 가까워 포옹이나 가까이 앉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청결도를 느끼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목덜미는 포옹할 때 코가 닿는 곳이고 따뜻한 방에 있을 때 열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이 작은 부위를 놓치면 의도치 않은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목덜미 세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샤워 중 따뜻한 수건으로 몇 초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특히 땀을 흘린 후에는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씻은 후 피부가 부드럽고 깨끗하며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향수나 로션을 바른다면 깨끗한 상태에서만 발라야 더 좋은 향이 오래갑니다.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이런 작은 세부사항에 신경 쓰는 건 감정적으로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을 의도적으로 돌본다는 티싱, 상기이즈이며 여러분의 몸이 수십 년 전과 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느낌, 냄새, 움직임과 여러분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조용한 몸의 구석을 돌보면 매일 여러분을 지탱하는 존엄과 자부심도 돌보는 셈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런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종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부위 3. 가슴 아래 또는 피부주름,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부위 중 하나지만
특히 나이 들수록 채취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슴 아래, 복부 주변, 엉덩이 아래 또는 피부가 피부에 닿는 주름진 곳입니다. 이런 숨겨진 주름은 열, 습기, 박테리아가 자리 잡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금방 생깁니다. 종종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요. 72 새 패트리샤는 늘 깔끔했어요. 집은 깨끗하고 옷은 우아하게 입고 외모에 자부심을 가졌죠. 하지만 여름, 특히 습한 날의 저녁이면 신맛 나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목욕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제를 바꾸고 도도란트를 바꾸고 새 옷을 사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그러다 건강 클리닉의 간호사가 가슴 아래와 허리선을 매일 부드럽게 닦고 말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런 부위가 샤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축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옷을 여러 겹 입을 때 그 잔여 습기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더러움이 아니라 기후 때문이에요. 이 숨겨진 곳은 따뜻하고 어둡고 압축되어 있어 땀과 자연적인 체유가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로 발효됩니다. 공기나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니 스스로 마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부위가 너무 사적이라거나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부위 피부가 더 연약해지며 자극과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붉어짐, 가려움, 따끔거림은 피부가 압력과 습기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발진이나 감염으로 변해 단순한 움직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위생 루틴의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 주름 아래, 특히 가슴 아래, 배, 땀나는 부위를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세요. 하루 종일 습기를 줄이기 위해 부드럽고 향 없는 파우더나 수분 흡수 천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면 패드나 통기성 있는 천 라이너를 사용해 이 부위를 건조하고 냄새 없이 유지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신체적 편안함 외에도 감정적 안도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는 걸 알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포옹을 위해 몸을 기울이고 새 옷을 입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이 이 냄새를 느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작은 세부사항을 돌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작은 세부사항은 특히 여러분이 최고의 자신으로 느껴질 때 중요합니다. 신비롭거나 지속적인 냄새는 종종 이런 숨겨진 주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보와 권한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함과 자존감이 매일 몇 분의 추가적인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부위인의 두피와 헤어라인 두피는 나이 들수록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과되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잊고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피 자체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젊었을 때 배운 머리 감기 루틴을 따릅니다. 빠른 샴푸, 헹굼, 끝. 하지만 사실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받침대가 아니라 기름을 생성하고 죽은 세포를 떨어뜨리고 매일 환경 입자를 흡수하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조용히 잊지 않고 냄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68 새 하워드는 늘 단정하다고 자부했어요. 머리는 깔끔하고 정기적으로 이발하고 샤워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한 오후나 모자를 쓴 후에
머리에서 신맛이나 기름진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샴푸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발사 방문 후 그가 두피를 문지르지 않고 머리카락만 씻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기 시작하자 변화는 즉각적이었어요. 냄새가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더 가볍고 건강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두피는 피지, 세분을 더 많이 생성하는데 이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자연 기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그 기름이 땀, 제품 잔여물, 죽은 피부 세포와 섞여 독특한 냄새를 만듭니다. 약물, 순환 감소, 젊은 시절보다 적은 땀 배출이 더해지며 두피는 냄새를 천천히 방출하는 저장소가 됩니다. 헤어라인, 특히 관자놀이와 목덜미 주변에서 이게 가장 두드러집니다. 모자, 가발, 머리 스카프는 열을 가두고 공기 흐름을 막아 두피를 작은 온실로 만듭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져 두피가 공기에 더 노출되더라도 냄새가 더 쉽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못 느낄지 몰라도 이발 중 포옹, 악수할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묘한 문제라 사람들은 거의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거나 거리를 둡니다. 두피를 효과적으로 청소하려면 강한 샴푸나 깊은 트리트먼트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압력,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두개골 바닥, 머리 꼭대기, 귀 뒤를 집중적으로요. 철저히 헹구세요. 부위 5. 배꼽. 놀랍게도 배꼽은 냄새가 조용히 쌓이는 가장 흔한 곳 중 하나이자 일상 세척에서 가장 잊히는 부위입니다. 몸 중앙에 자리 잡은 배꼽은 땀, 죽은 피부, 보풀, 박테리아가 모이는 작고 밀폐된 공간으로 숨겨진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쌓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다른 부위에서 나는 채취로 오해하는 냄새가 몸통 한가운데서 나옵니다. 74 세 찰스 찰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지속적인 냄새를 알아차렸어요. 샤워를 자주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마찬가지였죠. 항균 비누까지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최근 배꼽을 청소했냐고 묻자 몇 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면봉과 따뜻한 물로 배꼽을 루틴에 추가하자 몇 달간 그를 괴롭히던 신비한 냄새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배꼽, 특히 깊거나 약간 들어간 경우 작은 동굴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땀을 흘린 후에 습기가 거기에 갇힙니다. 배가 둥글거나 바지 허리밴드가 중간에 꽉 조이면 그 부위가 몇 시간 동안 축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세척을 놓치면 피부에 사는 자연 박테리아가 증식하며 배꼽 안에 찌꺼기를 먹고 냄새를 만듭니다. 배꼽이 까다로운 이유는 더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보이지 않고 불편함도 없으며 작은 밀폐 공간이라 냄새가 천천히 미묘하게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드랑이 냄새로 착각하거나 셔츠가 냄새를 머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 중앙의 작은 부위에서 나옵니다.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배꼽 청소는 간단하지만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샤워 중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가락 끝으로 순한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배꼽 안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았다면 어두운 찌꺼기나 왁스 같은 축적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정상이고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헹군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려 말리며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땀이 많은 편이라면 알코올 없는 토너나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으로 샤워 사이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루틴에 추가하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꼽은 신체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향을 경험하는 방식에서나 중심입니다. 옷, 손, 대화나 식사 중 중간에 가까이 있습니다. 깨끗한 배꼽은 더 깨끗한 여러분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느끼는 방식과 여러분이 자신의 피부에서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제스처로 큰 보상을 가져오며 특히 단순한 일이 하루의 의심과 불편을 얼마나 없애줄 수 있는지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부위6.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 노인들의 지속적인 채취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덜 논의되는 원인 중 하나는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보다 열, 습기, 마찰을 더 많이 생성하며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사적인 부위라 자신에게조차 편하게 다루기 마지막인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목욕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나 속옷이 아무리 자주 세탁해도 냄새를 머금고 있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81세 레너드 러나드는 퇴직 소방관으로 활동적이고 깨끗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매일 아침 걷고 샤워하고 새 옷을 입었죠. 하지만 오후에 머스크향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감염을 배제하고 사타구니와 허벅지 주변 피부를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레너드는 그 부위를 씻긴 했지만 급하게 지나쳤다는 걸 인정했어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철저히 말리며 가끔 수분 흡수 파우더를 바르기 시작하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냄새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더 상쾌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부위는 땀샘이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약간 처지며 습기가 갇힐 주름이 늘어납니다. 꽉 끼는 옷, 합성 속옷, 오랜 앉아있기가 더해지면 피부가 숨 쉴 기회를 잃습니다. 단순한 축축함이 자극, 냄새, 심지어 감염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사타구니는 소화 및 비뇨기계와 가까워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냄새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주요 도전 중 하나는 마찰입니다. 걷는 동안 허벅지 안쪽이 서로 닿으면, 특히 더운 날씨나 지지력이 약한 속옷을 입을 때 피부가 손상되며 박테리아에 취약해집니다. 그 마찰은 완전히 말리기 어렵게 만들고 급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적인 부위라 대부분 말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혼자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흔하고 방법을 알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강한 제품이나 침습적인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무향 비누와 따뜻한 물로 전체 부위, 특히 허벅지가 골반과 만나는 주름을 부드럽게 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헹군 후 철저히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려 말리며 피부를 문지르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하세요. 땀이 많은 편이라면 하루 종일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럽고 탈크 없는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기성 있는 면 속옷을 선택하고 매일 더운 날씨엔 더 자주 갈아입는 것도 축적을 줄이고 상쾌함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몸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존엄이 있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은 사적인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매우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깨끗하고 편안하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옷이 더 상쾌하게 느껴지며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름 지을 수 없어도 느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위생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피부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런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6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종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잠시 멈춰 우리가 방금 알아낸 걸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부위 중 가장 놀라웠던 건 어디였나요? 여길 몇 년간 안 씻었네라고 생각하게 한 곳이 있었나요?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고 고민했던 곳이 있었나요? 오늘 탐구한 각 부위는 단순한 신체적 청결이 아니라 편안함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속한 상쾌함을 되찾는 겁니다. 종종 놓치는 곳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자신의 몸에서 더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강력합니다. 너무 자주 노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냄새 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뭔가 잘못됐는지 말하지 않은 걱정을 안고 삽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더 나은 위생을 향한 것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향한 것이죠. 냄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면 그것을 제거할 힘을 얻고 그 지식은 여러분이 세상, 집, 사랑하는 사람들과 느끼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건 완벽함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주제를 침묵을 깨고 존엄, 따뜻함, 진실로 다루는 겁니다. 이런 조용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때 여러분은 냄새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마땅한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왔고 매일 깨끗하고 편안하며 완전히 편안하게 느낄 권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걸 삶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건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